안녕하세요. 7호방의 총무낙입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이제 우리 방에 와서 색감 모드를 추천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커스텀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스텀 이미지의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제가 오늘 강조를 해드릴 부분은 이미 촬영한 사진의 커스텀 이미지를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진 재생 화면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이게 십자 버튼 하단 부분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 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중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로우 전개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한 개의 화상 전개를 누르시고요. 이 부분에 아직 접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펜탁스 이 7호 바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타사의 바디에서도 없는 부분이고, 정말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바디 내의 포토샵. 그래서 실제 포토샵을 많이 다루지 못하시는 분도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색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보정한 이 로우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 TIF와 JPG가 있는데, 이제 노출 보정이나 기타 보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시면 TIF,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충 이 바디 안에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다 하면 JPG로 보통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TIF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메인 이벤트 커스텀 이미지 부분입니다. 보시면 예전에 촬영 전에 세팅을 했던 게 이제는 여기 가운데 사진이 이미 찍었던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사진들이 색감이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브랜드의 바디들 같은 경우는 저도 보고 놀랐는데, 가장 좋은 색감 세팅이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 세팅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바디는 무슨 모드에 채도 몇을 써라, 어떤 바디는 뭐를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K7호에는 그런 정해진 세팅 값은 없고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들을 자기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이 커스텀 이미지 모드 중에 어떠한 모드를 사용을 할 것인가.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 모드는 기본이 되는 모드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별다른 드릴 말씀이 없는데, 펜탁스에서 기대하는 약간 높은 색감, 높은 대비를 가지고 있고요. 내추럴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낮은 채도, 낮은 대비를 가지고 있고요. 이 특정 보시면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되는 모드고요. 이런 부분 보면은 특별한 색상의 강조가 없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는 모드. 그리고 인물 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내추럴 모드보다 채도가 조금 높고요. 보면 마젠타가 조금 적은 그런 모드고요. 풍경 모드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강렬 색감은 뭐 크게 설명을 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색감이 어떤 색상이 강조되는지는 이 육각형을 보시면서 아실 수 있고요. 뚝 잘라 얘기하자면 풍경 찍을 땐 브라이트 모드와 풍경 모드, 그리고 리버셜 필름 모드 세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 기대하시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인물 사진 찍을 땐 내추럴 모드와 인물 사진 모드, 그리고 강렬 색감 모드, 그 세 가지 모드를 잘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색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부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채도가 무엇이냐면, 채도가 높을수록 노란색은 더 노랗게, 초록색은 더 초록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시면 채도를 높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이 좀 더
진하게 나오고요. 낮게 하면 좀 더 흑백하게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이 변하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면 자신은 진한 색이 좋다. 그러면 이걸 많이 올리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이 부분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색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네, 사실상 실제로 쓰이는 일도 거의 없고 안 쓰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색조를 잘못 만지게 되면 보정이 너무 심하게 들어간 사진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 이 부분도 제가 잘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키가 무엇인가 하면 노출을 올려주되 이제 전체적으로 노출을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 부분을 좀 이렇게 둥글게 올려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사진 찍고 노출 보정하면은 그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키를 올려주시면은 그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사람 사진 같은 경우 찍을 경우 굉장히 좀 더 화사해져서 사람 사진 찍을 땐 꼭 한두 칸씩 높이게 되고요. 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진의 노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대비 조절입니다. 대비가 무엇인가? 대비가 높다는 거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된다는 얘기고 낮다는 얘기는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쭉 높여보시면 주변에 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되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됐고요. 낮춰보시면 이 부분은 더 밝아지고 이 부분은 덜 밝아집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일단은 사진이 밋밋할 때는 대비를 많이 좀 높여주시게 되면 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임으로써 얻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노출차가 굉장히 커서 밝은 부분은 너무 밝고 어두운 부분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이 대비를 좀 낮춰주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살아나고요. 그 1차적으로 살아난 파일은 나중에 후보정으로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 이 앞 다이얼을 한 칸 이렇게 돌려보시면요. 네, 이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을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한 밝기를 따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만 따로 더 어둡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밝게 혹은 더 어둡게 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뭐 역광 상황이라든가 이제 하늘을 배경으로 찍었을 때 원했던 만큼 피사체가 너무 밝게 나오지 않고 시커멓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이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더라도 그런 빛의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카메라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포토샵을 어느 정도 거치셔야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옵니다. 샤프니스 설정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웹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든 대부분 선명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건들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부분. 보통 KO가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특별히 따로 만져줄 일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자기 색감이 일반적으로 색감이라고 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틀어진 걸 가지고 색감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노란 계열의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랗게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사진이 살짝 노란빛이 도는 게 저녁에 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약간 노란 것이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 다음에 새벽의 느낌을 좀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푸른색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푸른 빛이 돌게 되면서 새벽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피부색에 따라서도 이제 사람 피부가 좀 노란 편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밀어주고, 창백하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밀어주고 하는 식의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원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ISO 증감 현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그 부분입니다. 아까 커스텀 이미지에서 키를 올리는 거는 전체적인 노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한 노출 조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진 자체를
감도를 높게 줬을 때 낮게 줬을 때 노출 차이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 보정을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둡게 찍힌 사진은 밝게, 밝게 찍힌 사진은 어둡게, 여기서 기본적인 조절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기본적인 노출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스텀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제 키와 콘트라스트 가지고 노출을 두 번째로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노이즈 리덕션에 대한 설정 부분인데 자동으로 드셔도 크게 상관없으시겠고요. 섀도우 보정은 어두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살리고 싶을 때 올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왜곡 보정과 색수처 보정은 이거 사진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 저장할 때 시간 오래 걸린다고 꺼놓으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상 꺼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미 찍은 사진에서도 여기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바로 적용되는 게 보이죠? 이제 약간 둥글게 왜곡됐던 게 펴지는 것 같긴 합니다. 텍스처 보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색 공간은 기본적으로 sRGB, 그냥 무조건 sRGB로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시면 따로 게시판에서 글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된다. 기본적인 보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진을 한 장 찍고 그 사진을 다시 보는 겁니다. 카메라 안에서. 컴퓨터로 옮기기 전에 이 카메라 안에서 사진을 다시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이런 색감 모드로 찍었는데 다른 색감 모드로 찍었으면 또 느낌이 어땠을까? 그런 거죠. 이거 괜찮네요. 지금 이게 역광 상황에 얼굴이 좀 어둡게 나왔잖아요. 이걸 만약에 노출 보정을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섀도우 보정을 좀 넣어주고요.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저는 여자친구 피부톤이랑 이 강렬 색감 모드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키를 좀 올려주시게 되면 화사해지는 게 좀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 밝은 부분이 너무 밝아졌어요. 이런 부분을 좀 죽이는 방법으로 세부 콘트라스트를 하이라이트를 조금 낮춰줍니다.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어느 정도 티는 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해주고 콘트라스트는 한 칸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채도를 제가 좀 낮춰놨는데 지금 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면서 이 어두운 부분에 대한 채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채도를 좀 높여줌으로써 이 목련색과 피부색까지 예쁘게 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보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세팅한 색이고요. 원래 사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어둡고 시커먼 사진이 되죠. 이게 이 바디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중요한 점은 사진을 찍고 나서 컴퓨터 옮기기 전에 바디에서 한번 조정을 해봄으로써 이런 사진은 이런 색감 모드가 어울리는구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색감 모드는 이런 색감 모드구나 라는 걸 좀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굳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후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부터 어떠한 색감 모드로 내가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만의 세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카메라의 색감을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원본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져요. 물론 이제 이후에 가면은 실제로는 포토샵을 들어가서 포토샵에서 세부적인 작업을 또 이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본이 좋아야 이제 그 작업도 좋아지는 건데, 우린 지금 원본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을 따지겠다 해서 그 원본은 아니긴 하지만 원본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법을 한번 사진을 찍고서 한 번쯤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색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